뜨거운 햇빛 속 강렬한 자외선, 마스크로 인해 숨 못 쉬는 피부, 짙은 메이크업까지 현대인의 피부는 지쳐 있습니다. 지친 피부는 예민해지고 트러블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데요. 심한 피부 문제는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대인관계를 위축시키기도 합니다. 사람을 못 만날 정도로 다들 피부가 왜 그래?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니까 되게 힘들더라고요, 심적으로. 네. 건조해진 상태에서 트러블이 발생을 해서 정말 혼자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홈케어 관리 방법이 많이 나와 있지만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 피부 타입과 상태를 고려하지 못해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피부라는 게 어떤 몸의 전신 상태를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스트레스도 안 받고 컨디션이 좋을 때는 얼굴이 굉장히 깨끗해 보이고 잠을 못 잔다든지 트러블이 많다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름도 많아지고 색소도 많아지고 여드름도 올라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피부는 예민하기 때문에 개인마다 다른 피부 타입과 상태를 고려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한 치료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다양한 피부 문제로부터 소중한 내 피부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피부,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주는 피부과 전문의 이현재 원장. 운동 경기장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관중들의 응원을 이끌어내는 사람을 치어리더라고 합니다. 연습실에서 열심히 땀 흘려 춤을 추고 있는 김현정 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치어리더 중 한 명인데요. 야외 경기가 많다 보니 피부 관리에 고충이 있었습니다. 보통 축구 같은 경우는 약 2시간 정도, 2시간에서 2시간 반. 야구 같은 경우는 4시간 반 정도 진행되는데 야외 스포츠를 저희가 응원을 하다 보면 자연 태닝이 되는데 이 피부톤이 많이 까매지는 건 둘째치고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부에 좋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는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땀을 많이 흘리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나 뭐 지루성 피부염 이런 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안에 이제 이 피부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야외 경기장에서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되는 것은 물론 짙은 화장을 한 채로 마스크를 끼고 땀을 흘리며 치어리딩을 하면서 피부 트러블이 심해지게 됐는데요. 병원 처음 갔을 때 제 상태가 약간 이 정도 성여드름이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이 트러블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컸거든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땀을 흘리다 보니까 이 피부가 적응을 하지 못하고 막 엄청 많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없었던 제일 심한 상태의 트러블이었는데 주변 지인들조차 만나기 꺼려질 정도로 만나면 다들 피부가 왜 그러냐고 많이 물어보시니까 굉장히 심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거울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막 얼룩덜룩해진 이 피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작년에. 자칫하면 트러블이 얼굴에 깊은 흉터로 남거나 색소 침착이 될 수 있어 전문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 피부과를 찾았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밖에서 이제 땀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얼굴에 계속 여드름이 많이 난다. 이것 때문에 오셨거든요. 여드름이 그냥 살짝 났다가 가라앉으면 괜찮은데 이게 계속 나고 또 이게 여드름이 한 번 나면은 바로 안 가라앉고 얼굴에 빨간 자국, 까만 자국, 파인 자국 이런 흔적들이 남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어떤 성인성 여드름의 트러블과 그런 착색 흉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셨습니다. 정확한 피부 상태 확인을 위해 꼼꼼한 세안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거울로 피부 상태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피부과 진료를 받으며 조금씩 피부가 호전돼 가고 있는데요. 건강하고 깨끗한 피부로 돌아갈 순간이 무척 기다려지고 기대가 됩니다.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올라오는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병변도 올라오는 게 크기도 줄어들었고 개수도 줄어들었고 이제 병변이 크지 않으니까 이게 자국이 막 살이 패이거나 이러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붉었다가 이제 가라앉는 정도 선에서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또 한 1, 2년 또 더 해주다 보면 더 없어지거든요.
처음에 한 달 정도 pH 조절을 해서 여드름이 올라오는 염증 병변에 대해서 치료를 먼저 했고, 염증 병변이 호전된 후에는 이제 붉은 자국이나 까만 자국을 없앨 수 있는 혈관 레이저, 색소 레이저 이런 걸 병행해서 얼굴에 생긴 흔적들도 치료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드름의 원인인 피지선에 있는 진피층에 레이저를 조사해 피지선을 제거합니다. 우리 얼굴에 이제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이제 성분이 있는데, 그 적혈구에만 선택적으로 흡수가 돼서 적혈구가 탁 타면서 수류탄처럼 탁 퍼집니다. 그러면은 혈관벽이 탁 타면서 우리 얼굴에 혈관을 태우는 그런 레이저라 생각하시면 되세요. 피부 상태가 막 울긋불긋하고 여드름이 많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남들과 대화를 할 때 뭔가 저의 피부를 보는 것 같고 뭔가 좀 부끄럽기도 하고 눈도 잘 못 마주치고 그랬던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피부가 좋아지고 깨끗해지다 보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무대에서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지성 피부에 생긴 모공 트러블과 과색소 자국 완화를 위한 관리도 진행합니다. 피부 영양과 함께 진정 보습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피부가 생각보다 마음에 또 자신감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고 반짝반짝 빛나는 피부를 위해서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불규칙한 생활 습관이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야간 근무를 하신다든지 늦게 주무신다든지 유제품이나 이런 기름진 음식 같은 게, 밀가루 음식 같은 게 안 맞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먹을 때마다 여드름 올라온다 하는 분들은 음식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어릴 때는 괜찮은데 화장하면서 여드름이 생겼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인한테 맞지 않는 화장품이 자극이 되거나 모공을 막아서 여드름 생기는 경우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환자분들이 오시면 저희가 개개인별로 다 문진을 해보고 본인한테 어떤 해당되는 습관이 있어서 그것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러한 것들을 고정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스포츠 선수들은 일반인보다 자외선에 더 많이 오래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특히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종목 중 하나는 바로 골프인데요. 저는 골프를 많이 치다 보니까 햇볕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는 게 가장 큰 고민인데요. 그중에서 또 이 자외선이 좀 가장 저한테는 큰 방해가 되는 거라 자외선 차단제를 매우 좀 중요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정현우 씨는 2007년 볼빅 선수권 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KL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입니다. 방송 촬영과 모델로도 활동하다 보니 외모에 더욱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는데요. 피부가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이 돼 있으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매우 꼼꼼하게 바르는 편이긴 하거든요.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또 파운데이션 그리고 색조 화장을 겹겹이 바르다 보니까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모공이 좀 넓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이건 화장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병원을 가야 한다 해서 피부과를 찾게 되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발라왔지만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 피부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자외선에 계속 노출되다 보면은 표피세포가 자외선을 계속 쬐다 보면은 우리 DNA가 손상되어서 여러 가지 편평세포암이나 기저세포암 같은 피부암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우리 몸에 있는 멜라닌 세포들이 이렇게 막 증식해서 쟤네들이 대신 자외선을 흡수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뭐 주근깨, 잡티, 색소 침착 이런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좀 까맣게 된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섬유 세포들이나 지방 세포들도 이제 자외선에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콜라겐도 줄어들고 지방 세포들도 좀 줄어들기 때문에 탄력이나 볼륨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광노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화장은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화장도 많이 하다 보니 세안에도 신경을 쓰는 편이었는데요. 메이크업도 중요하긴 한데 이제 세안이랑 기초가 좀 중요해야 이제 메이크업도 잘 먹어서 저는 좀 세안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셀프 관리에도 한계에 부딪히는 단계가 왔습니다. 눈가 쪽에 잡티와 기미, 색소 침착이 많이 발생한 상태였는데요. 피부 문제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요즘은 공 칠 때 이렇게 선크림 많이 바르고 다니시나요? 네, 근데 마스크를 끼다 보니까 또 이제 마스크 쓰니까 여기가 좀 신경 쓰이시죠? 네네. 거기도 같이 좀 실을 할게요. 기미도 있고 색소 침착도 있고
뭐 잡티도 있어 여러 가지 색소가 같이 있어서 각 병변에 맞는 다양한 색소 질환에 맞는 그런 레이저를 다양하게 시도를 했었고 또 아무래도 자외선에 노출되다 보면 탄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좀 예방하기 위해서 탄력 레이저도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시술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자외선과 무더위로 떨어진 피부 탄력을 높이기 위해 멀티 고주파를 이용한 시술에 들어갑니다. 피부 속 콜라겐을 재생시켜 피부 탄력을 향상시키고 피부톤을 맑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시술하는 레이저 파장은 우리 얼굴에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고 멜라닌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흡수가 돼서 각질 세포나 콜라겐 세포에 이제 어떤 부작용 없이 색소 세포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태울 수 있는 레이저들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보면은 이제 까만 색깔만, 요 파란 색깔을 쏴도 색소가 안 없어지고 까만 색깔만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오셨을 때에 비해서 이제 잡티나 죽은 개들이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고 기미는 뭐 지금은 거의 없는 상태고요. 탄력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에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뭐 지금 예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변화는 없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그만큼 좀 늙고 탄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뭐 탄력 레이저도 지금 예방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시술 받을 때는 피부 상태가 되게 좀 안 좋은 편이었는데 좀 시술을 받는 횟수가 좀 길어짐에 따라서 좀 피부가 확실히 좀 건강해지고 뭐 자외선이라든지 그리고 그 건조함이 좀 나아지면서 확실히 메이크업도 더 잘 받기도 하고 선크림을 얼굴에 바를 때도 좀 더 잘 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2년 전부터 피부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번 만에 드라마틱한 결과를 얻을 순 없지만 서서히 피부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습니다.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직업이라 자외선 차단제도 자주 바르고 그리고 홈케어도 제가 열심히 하고 내원도 자주 해서 열심히 관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는 피부 건강의 적입니다. 스트레스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이나나 씨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요. 박사과정 하다 보니까 또 일도 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보통 논문을 썼는데요. 그러면은 수면 부족이 있으니까 수면도 자지 못하고 또 계속 이제 논문을 그 기간 내에 써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죠. 수면 부족 상태에서 스트레스성 트러블까지 생겨 피부 상태가 엉망이었습니다. 화장으로도 가려지지 않을 정도였다는데요. 심했을 때는 화장을 자주 하다 보니까 예전에 모델 할 때나 좀 모공이 넓어지기도 하고 붉어지기도 하고 트러블이 올라오고요. 일단 또 많이 붉어지고 모공이 늘어나니까 화장이 잘 안 받고 그랬었습니다. 이나나 씨는 2016년 미스코리아 중국 선발대회 지역 예선에서 미에 선발될 정도로 아름다움을 인정받았는데요. 스트레스로 인해 피부가 붉어지고 잦은 트러블이 발생하면서 외모 자신감도 떨어지게 됐죠.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작년부터 피부과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걱정하던 피부 문제들이 조금씩 개선되면서 좋아진 상태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에 더욱 신경을 쏟았습니다. 세안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고요. 치료하면서 이제 좀 딱지가 생기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세안이랑 또 관련이 있고 세안을 잘해야지 다음 날 메이크업도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관리를 시작하고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면서 꼼꼼한 세안만으로도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드름이 작게 나면 괜찮은데 주로 생활 습관이 불규칙하시다 보니까는 늦게 주무신 다음 날에는 볼 쪽에 커다란 여드름질이 난다 이렇게 보셨었고 이런 여드름질이 이제 작게 나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합쳐서 나다 보니까는 좀 깊게까지 상처가 나면서 살이 패인다든지 아니면 다발적으로 올라오면서 얼굴에 홍조가 생기고 모세혈관 확장이 생겨서 붉은 자국이나 까만 자국이 계속 생긴다고 이렇게 병원에 오셨었어요. 학업 스트레스도 영향을 줬지만 이나나 씨는 원래부터 피부가 얇고 민감한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와 같은 외부 요인에 예민하게 반응하게 됐죠.
이 흉터 치료라는 게 하면 하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질 여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치료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너무 붉고 건조하고 여드름이 많이 문제였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은 거의 다 해결됐어요. 다만 페인 자국이 아직 완전히 치료되지 않은 부위가 있고 또 여드름이 반복해서 났다 가라앉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탄력이 좀 떨어진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탄력이 떨어진 부위와 살이 패인 부위에 대해서 치료를 조금 더 할 예정입니다. 피부 진피층에 히알루론산을 직접 주사해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줍니다. 더불어 탄력과 재생 효과가 있는 시술을 병행해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을 줍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을 저희가 피코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깊은 곳까지 열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우리가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모공 안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요. 통상적으로 이제 살이 파인 면적에 따라서 한 100이 파였다고 하면은 한 50에서 60까지는 치료가 쉽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남아있는 파인 자국에 대해서는 치료를 너무 세게 하다 보면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경과를 보면서 조절해야 되는데 나나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인 자국이 한 저희가 봤을 때는 절반 이상은 차올랐어요. 차올랐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아직 남은 자국이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 하는 상황이고 저희가 봤을 때 좀 있기 때문에 그 파인 자국을 집중적으로 치료를 할 생각입니다. 시술 후에는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과 그로 인한 가려움증을 완화해줍니다. 지금 피부 치료받은 지 4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확실히 모공이 엄청 줄었고요. 그리고 트러블도 이제 크게 나던 게 이제 좀 잘게 나오는 트러블로 좀 바뀌었고요. 꾸준히 계속 피부 관리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맑아지고 피부도 좋아지고 이렇게 많이 느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을 예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치게 되면은 상처를 빨리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는 곧 몸이 다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은 다쳤을 때 상처를 빨리 놔야 되기 때문에 피지를 분비하는 그런 시스템이 항진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늦게 주무시고 식사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런 코티솔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분비가 되는데 이런 호르몬이 피지 분비량을 증가시키고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게 되면은 피지를 먹고 사는 여러 가지 여드름균들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모낭염이나 여드름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옥수정 씨는 매일 수많은 화장품들과 함께 하루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코스메틱 회사의 대표기 때문인데요. 반대편 손에 바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랑 이렇게 미팅을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보이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런 피부 쪽을 보게 되거든요. 피부가 조금 깨끗하면은 그러면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깔끔하다라는 듯한 느낌?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좀 피곤함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품 테스트를 직접 제가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 트러블이 올라오니까 좀 고민들이 많았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을 써보고 지우고 다시 덧바르기를 수차례. 피부가 예민해지고 탄력도 점점 잃어갔습니다. 하루빨리 예전에 건강했던 피부 상태로 돌아가길 바랐죠. 피부가 진짜 좋지 않았었을 때는 아무래도 스트레스성도 있고 그러니까 막 좁쌀 피부도 있었고요. 여기가 아무리 세안을 열심히 하더라도 각질이 계속 이렇게 있어서 끼임 현상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고민이 되게 많이 돼서 이렇게 뭐 세안이 틀려서 그런가 아니면 팩도 해보고 이런 걸 여러 개를 많이 시도를 해봤는데 잘 잡혀지지가 않더라고요. 다양한 노력을 해봤지만 피부 문제만큼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이것저것 시도해보는 것도 슬슬 지쳐가기 시작했죠. 세수를 하다 보니까 피부가 아무래도 각질층이 예민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그런 염증들이 반복적으로 생겼다 가라앉았다 생겼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얼굴이 약간 붉어지고 뭐 일상적인 그런 자극에도 트러블이 많이 나고 그런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피부층의 탄력도 좀 떨어지고 얼굴에 전체적으로 색소 침착이나 톤도 조금 어두워진 상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쁜 사업에 매일 제품 테스트도 해야 하고 방송 활동으로 짙은 메이크업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피부 건강을 되찾아야 했죠.
상담을 받아보니 피부 상태도 정확히 알게 되고 필요한 치료도 확실해졌습니다. 이 조명이 밝다 보니까 이렇게 되게 이런 오돌토돌한 이런 부분들이 도드라져 보일 때가 있거든요. 화면에 잡히는 거는 여기에 약간 좀 탄력이 조금은 없다라는 그런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피부도 중요했지만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죠. 일상적인 그런 자극에도 트러블이 많이 나고 그런 염증이 반복되다 보니까 고주파 레이저를 통해서 전체적인 피부 탄력, 미백, 홍조 그리고 각질층 어떤 건강 상태까지 개선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술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레이저는 색소 레이저. 짧은 시간 동안 높은 에너지를 전달해 정상 조직에 손상 없이 색소 병변만을 제거합니다. 이 시술은 색소를 치료하고 모공 축소와 피부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에 있는 그 진피층, 콜라겐층에 열을 가해서 진피층을 수축시켜서 좀 늘어진 탄력을 회복하는 그런 레이저라고 생각하시고, 각질층이 예민해졌던 거는 피부 장벽 자체는 많이 이제 돌아온 상태인데, 우리 다만 이제 콜라겐의 어떤 탄력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탄력을 조금 더 잡고 있고, 이제 트러블이 생겼던 그런 착색이나 홍조 같은 건 많이 없어졌는데 피부톤 자체가 약간 있으시다 보니까 이제 방송 때 조금 더 환하게 보이시는 게 좋다고 해서 미백 레이저를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농축 팩을 이용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파장을 이용한 피부 재생 방법으로 피부 트러블 진정과 불금증 완화를 돕습니다. 피부가 깨끗하면은 깔끔한 모습을 통해서 조금 더 신뢰도도 줄 수 있고 비즈니스적에서는 그런 것 같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각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제품 테스트를 통해 일어나는 뭐 피부에 있는 여드름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고 이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때를 세게 밀다 보면 피도 나고 따갑죠. 그래서 각질층이란 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피부를 보호하는 어떤 장벽 역할을 하는데, 과도하게 이제 화장을 한다든지 세안하는 습관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각질층이 점점 얇아지면서 나중에는 이게 별거 아닌 자극에도 피부에 염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이 자주 생기다 보면 우리 혈관이 늘어날 수도 있고 홍조가 생길 수도 있고, 염증이 빨리 가라앉으면 착색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피부 트러블로 마음고생을 합니다. 특히 요즘은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되면서 피부 트러블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양한 피부 문제로 고민이 있다면 자신의 피부 타입에 맞는 맞춤형 피부 관리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각 피부마다 조금씩 문제점들은 다 있어요. 어떤 분들은 피부가 두꺼운 데 비해서 여드름이 나고 모공이 넓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피부가 배국같이 하얗고 너무 좋은데 힘이 없고 탄력이 없어서 또 주름이 생기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워낙 기술들도 많이 발전되어 있고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 것을 가지 않게 교정할 수 있는 치료법도 충분히 개발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피부 트러블이나 아니면 문제 같은 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건강 관리를 잘하고 피부 습관 같은 것도 규칙적으로 잘 지키고 있는데도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가까운 병원에 찾아가셔서 한번 상담해 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